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행동학자 세나고 박민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실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제가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은 뭐 연예인의 집으로 가서 이 고양이의 행동 교정을 해요. 그 방송 촬영인데 촬영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서 지금 녹화를 합니다. 제목 볼게요. 고양이 합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 내용만 보고서 모든 고양이들이 합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아주 그 방법이에요. 부제를 보면은 기존의 아이가 새로운 아이에게 호기심을 보이지만 새로운 아이는 하악질을 합니다. 네. 기존의 아이는 호기심 많아서 새로 들어온 고양이에게 아마 관심을 보이나 봐요. 하지만은 이 새로 들어온 아이는 그게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하악질을 한다 그러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고양이는 새로운 고양이에게 마음이 있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고양이는 이 기존에 있는 고양이가 좀 두려운가 봅니다. 이 새로운 고양이의 뇌가 아마 편도체 작용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 편도체가 정서 경험을 담당하는데 특히 이 공포 분야를 담당을 많이 하죠. 이 편도체라는 것이 많이 활성화되면은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욕을 많이 들으면은 이 편도체가 대뇌 변경계의 일부예요. 이 편도체가 부풀어 오르거나 이게 활성화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기침이 나네요. 자, 편도체에 전기 자극을 하니까 이 원숭이가 소리를 치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그런 원숭이 실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내용을 좀 간략히 적었어요. 양해 바랍니다. 이 뇌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위뇌가 있고 상위뇌, 중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변연계 쪽, 이 편도체는 본능의 뇌라 그러죠. 하위뇌. 이제 본능에 의한 울음, 방어, 공격, 스트레스, 하악질 포함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거는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울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하악질하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혼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는 제압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돌봐줘야 됩니다. 이 부분 분명히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상위뇌입니다. 대뇌피질에 있는 이성의 뇌죠. 이건 생각에 의해서 아마 지능적으로 울고, 시비를 걸고, 기싸움을 하고, 저기 보호자나 우리 집사님들을 조종하려는 그런 의도가 강해요. 이 같은 경우는 교정이 필요하고 어떤 제한점을 둬야 됩니다. 이건 이 머리가 좋은 애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네. 그다음 이 하위뇌와 상위뇌 중간이 이건 이제 감정의 뇌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자, 이런 경우 새로운 고양이의 이제 검사부터 선행돼야 됩니다. 이 아이의 타고난 기질이 어떤지 이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고양이가 공격성이나 하악질 이런 행동을 할 때 크게 한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보는데요. 첫 번째, 특히 시각이나 청각에 예민한 경우, 이럴 때 상대를 경계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악질을 하기도 해요. 보통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욕구 좌절된 경우, 네. 집사가 허용적일 때, 집사의 그 허용 기준 자체가 너무 낮아요. 예를 들면, 그냥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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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키운 거죠. 이럴 때, 오냐, 오냐 키우다가 갑자기 행동을 제한하면, 욕구 좌절이 와서, 이런 공격 성향을 띠기도 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아이고, 이거 어서났네요. 네, 이유 없는 공격성, 이유 없이 공격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형제 간의 갈등이라든가 합사의 갈등. 이런 경우는 우리 집사님의 애정성이 좀 낮은 경우, 애정결핍이 있는 경우도 좀 이유 없이 이렇게 반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실내에서 문제 없는데 외부에서만 공격성을 보이는 강아지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보호자의 애정성이 너무 강하거나 또 보호자의 반응, 뭐 강아지나 고양이가 조금만 뭐 이렇게 예쁜 짓을 해도 아이고 예쁘네 하고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반응을 많이 해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통제 수준도 사실 매우 높아. 이런 분들 보면 통제도 매우 강하게 합니다.
너무 잘 키우려 하다 보면은 너무 칭찬도 많이 하고 너무 반응도 강하게 하고 너무 애정도 많이 쏟아주고 또 반대로 통제도 많이 해요. 이런 경우는 또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 이 고양이는 이 첫 번째에 해당되죠. 그죠? 본능이에요. 자, 여기. 본능이란 것은 어떻게 돌봐줘야 되겠죠. 그죠? 자, 반응 역치라고 하는 내용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시각과 청각에 대한 반응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수치화해서 이게 얼마나 예민한 고양이인지 그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예민하길래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하악질하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시각적인 역치, 청각적인 역치에 우리가 중점을 좀 두겠습니다. 고양이들이 이 시각과 청각에 많이 예민하니까요. 시각적인 역치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쉽게 가정에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양반 다리로 앉으셔가지고 오른팔로 가슴을 긁는 행동을 해봅니다. 한 5초간 해봅니다. 실제로 긁으셔도 되고 긁는 행동을 하셔도 되는데요. 물론 왼팔로 하셔도 괜찮고요. 두 번째, 양반 다리로 앉으셔서 이제 오른쪽 발만 앞으로 쭉 뻗어봅니다. 예. 뻗고서 접었다가 다시 뻗고서 5초 정도 뻗었다가 5초 있다가 접었다가 5초 있다가 왜 이걸 하냐고요? 이럴 때 이 고양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움직임에 고양이가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양반다리를 앉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한번 일어나 봅니다. 천천히 일어나 봅니다.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2초 정도로 해볼게요. 1, 2 만에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 3초까지도 허용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어선 상태에서 고양이 반대편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1초에 한 발씩 내 뒤도록 하고요. 팔은 내린 채로 가볍게. 다섯 번째, 일어선 상태에서 고양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1초에 한 발씩, 역시 팔은 내린 채로. 이렇게 해서 몇 번에 속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5번은 행동을 하는데도 고양이가 별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고양이의 시각적 역치는 아주 높은 편이에요. 자극에 민감함이 낮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예, 하지만 만약에 이 1번 행동에도 고양이가 움찔움찔 놀라거나 눈이 커지거나 귀를 뒤로 제치거나 이렇게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이건 시각적인 역치가 아주 낮은 겁니다. 1단계인 거죠. 5번은 5단계고요. 5단계면은 굉장히 괜찮은 고양이에요. 자, 그 다음, 청각적인 역치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여긴 청각적인 역치가, 여기네요. 제가 이걸 타이핑을 안 쳤네. 이걸 제가 해야 되겠네요. 청각적 역치, 아이고, 검사. 네. 이거를 제가 빠뜨렸군요. 네. 자, 고양이는 이 소음입니다. 30dB부터 좀 예민해지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데시벨 측정기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무료 어플 많으니까 다운받아 보시고요. 저 어플에서 30, 40, 50, 60, 70dB로 여러분들이 소리를 한번 내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요. 예를 들면 30이면 아, 40이면 아, 50이면 더 크게 아, 60, 70, 이렇게 냈을 때 총 5단계죠. 몇 단계에서 고양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해 보는 겁니다. 아는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단계에 걸린다 그러면 이 고양이의 청각적 역치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만약에 이 청각적 역치도 1단계고 시각적 역치도 1단계면 이 고양이 매우 예민한 고양이죠. 정말 이런 경우는 예민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네, 자, 고양이나 사람을 피하는 사람을 피하는 고양이가 흔히 우리가 고양이나 사람을 무서워한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반응 역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민한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두려움의 요소가 주로 시각적인 또는 청각 자극, 시각 자극 또는 청각 자극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에 예민한 고양이들도 있어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초시계에 바늘침이 척척척
돌아가는 소리에 아주 예민한 사람도 있죠, 그죠? 그다음 아주 조그만 불빛이 들어와도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들 있죠. 그런 경우에요. 자, 유인형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고양이는 어떻든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이건 우리가 그냥 환경에 적응 못한다, 뭐 예민하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고. 자, 이것을 접근성이 낮고 회피성이 높다고 합니다.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접근을 잘 못하고 새로운 고양이에게 접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고양이가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은 회피하고 하악질하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이 낮고 회피성은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 후 최초의 사람이나 동물, 사물 등에 접근을 잘 하지 못하고 적응을 잘 하지 못하면서 회피를 강하게 하는 고양이들 많아요. 예민한 애들 중에. 자, 이런 애들은 우리가 접근성은 낮고 회피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고양이는 이 본능적인 공포감 때문에 지금 하악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 나왔어요. 네, 이 본능적인 공포감 때문에 하악질해요. 이런 애를 혼내면 안 되겠죠. 이렇게 힘들어하는 고양이에게 힘든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게 만약에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고 해도 이렇게 말한다고 될 게 아니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너무 견디기 힘들 때 있어요, 그죠?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아유 뭘 그까짓 거 하고 그러냐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가요? 위로가 되나요? 위로 되세요? 그죠? 아니면 오히려 혼을 내면 너 왜 이렇게 소리 질러 하악질해? 이렇게 혼을 내버리면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을 좀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죠? 현재 자기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가 주변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전이되게 해서 괜히 그러다가 우리 집사님들까지 공격당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 왜 괜히 밖에서 혼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부모님한테 화풀 때, 동생한테 화풀 때. 예. 자, 이런 경우는 우선 고양이의 현재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 우선이죠. 뭐 묻는 게 아니에요. 캐스팅이 아니고 우선입니다. 정답입니다. 사람끼리는 언어가 통해서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고양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떻게 공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고양이의 감정을 공감하는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셨다가 꼭 그대로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솔루션 1. 지금처럼 새로운 고양이가 하악질을 하면은 이 고양이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침묵의 공감을 해 주시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기만 할 뿐이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셔가지고 옆에 가서 그냥 얌전히 앉아있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도 때로는 매우 힘들 때 친구가 옆에 와서 그냥 가만히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공감되고 도움되는 경우 많죠. 괜히 야 그러지 마 그건 아니야 너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더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옆에 가만히 조용히 있어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 될 때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무시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고양이들이 울거나 하악질하거나 보채거나 물고 이럴 때 무시라는 방법 사용하는데 이것도 통할 때가 있고 전혀 통하지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는 무시하면은 여기가 상처받죠. 왜냐면 지금 얘가 지금 두려워서 어디 있죠? 그렇죠. 공포감에 하악질 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여기 있네요. 이거 얘 때문에 예. 본능 때문에요.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서 이렇게 정성 공포를 담당하는 게 지금 이게 활성화되어 버렸단 말이죠. 편도체가 이런 애를 혼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혼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처벌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은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아시겠지요? 자, 내용 볼게요.
자, 지금처럼 공포감 때문에 하악질을 하는 고양이에게 무시하는 방법을 적용해버리면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고양이가. 정말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안 되는데 응? 처음 보는 고양이가 자기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니 얼마나 이 환경에도 적응도 안 되고 이 고양이에게도 적응도 안 되고 이 상황도 적응이 안 돼요. 하다못해 집사님에게도 적응이 안 되는데 이런데 집사님이 너 왜 확실해? 혼까지 내버리면 정말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시보다는 최소한의 관심이죠. 그게 바로 침묵의 공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관심을 제대로 줘버리면 이 아이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오히려 이 하악질이 더 발달할 수 있어요. 더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침묵의 공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이때 고양이를 쓰다듬거나 또 다른 관심을 줘버리면 이 새로운 고양이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선. 그러면 이 하악질이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공격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요. 절대 손대거나 놀아주거나 음식 주고 그러지 마세요. 공격한다고 이리 와 이렇게 하고 놀아주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선 그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지금 온라인에 잘못된 정보 보시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요 반려동물 행동 학자입니다. 아시겠죠? 예, 반려동물 행동 학자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저 조용히 옆에 있으면 주세요. 하지만 눈 맞춤 정도는 해 주셔도 괜찮은데 고양이를 보고 웃거나 인상을 쓰거나 특히 미간 쪽에 인상을 쓰거나 그러지 마세요. 동물 개고양이들이 사람의 입보다는 이 코 위에 미간 눈 쪽에 있는 근육의 움직임을 보고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 이 사람이 기분 좋구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쨌든 눈 위쪽으로 반응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눈에 힘을 주거나 웃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무심하게 고양이를 눈 맞춤 쳐다봐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괜히 손댔다가는 다른 애들이 질투해가지고 나중엔 둘 다 싸울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하나에는 호기심이 있잖아요. 잘못해버리면 괜히 이 고양이 손댔다가 새로운 고양이 손댔다가 이 기존에 있던 고양이죠. 이제 선주해 있는 고양이가 화가 나가지고 이 후주한 고양이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 복잡해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솔루션 2. 다양한 장소에서 놀아주고, 왜냐면 장소에 대한 적응을 해야 돼요. 얘들은 꼼꼼히 적응합니다. 이거 적응 다 하는데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이사를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다양한 장소에서 놀아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부엌 주방 어느 공간에서 놀아주시고 화장실 문 앞에서 소파 위 소파 아래 뭐 에어컨 아래 뭐 신발장 근처 현관 주변 이렇게 뭐 거실 중간 구석구석 베란다 구석 뭐 구석 안방 문 앞 이런 식으로 정말 구석구석 한 군데서만 놀아주지 마시고 다양한 장소에서 놀아주세요. 만약에 놀지 않으면 레이저 포인트 가지고 유도를 하세요. 그럴 때는 요즘 레이저 포인트가 좋다 안 좋다 말들이 많은데 유도할 때 쓰셔도 괜찮아요. 유도하셔가지고 놀아주시고 소파 위, 테이블 위, 캣타워, 화장실 주변, 식기 주변, 스크래치 주변 등등 각종 장소에서 놀아주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음식도 매 같은 장소에서 주지 마시고요. 다양한 장소에서 직접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세요. 손으로 이렇게 손바닥으로 주는 것보다도 건식 같은 경우는 무심하게 툭 던져주면 좋아요. 슬라이딩 하면 좋고요. 던져주면은 이게 던져주는 행동에 또 긴장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바닥에 놓고 손가락으로 툭 해서 우리 과거에 구슬치기 하듯이 툭 슬라이딩해서 주는 방법도 이것도 다양한 장소에서 주세요. 다양한 장소에서 현실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새로운 고양이는 이런 상태에서 집착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양한 장소에 대한 집착, 애착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이 고양이를 손대지 마시고 그리고 고양이를 보면은 좀 무심하게 대하세요. 너무 너 힘들지 이리 와 애기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애정을 많이 쏟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얘가 거부 반응을 가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고양이의 감정의 탄성을 이용해서 훈육을 해주면은 빠르게 성공합니다.
자, 그 다음 중독의 씨앗 심기. 이건 뭐냐면은, 자, 기존의 고양이가 나타날 때마다, 이 새로운 고양이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2초 이내로, 2초의 법칙이에요. 2초 이내로 해줍니다. 첫 번째, 시각 자극을 하고,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오감을 이용해주면, 기억에 더 깊고 빠르게 저장이 됩니다. 이게 기억의 원리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다감각을 활용해서 반복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기존의 고양이가 새로운 고양이 앞에 보일 때, 멀리서 보이든 가까이서 보이든, 아무튼 보일 때는 첫 번째, 시각 자극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것을 보여주면 돼요. 장난감이면 장난감, 아니면 뭐 음식이면 음식, 뭐,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해줄 수도 괜찮아요.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간식으로 부스럭부스럭 해주는 것도 좋겠죠. 네. 세 번째, 이 기존 고양이가 나타날 때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해주세요. 음식을 좋아하면 음식 냄새를 좋게 해주시면 돼요. 뭐 닭고기를 삶거나 이렇게, 아니면 간식 냄새를 맡게 해주거나 이렇게. 네 번째, 이 새로운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는 겁니다. 2초 이내로. 다섯 번째, 촉각을 이용하는데 장난감으로 놀아줍니다. 예.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장난감으로 놀아주고 소리로 부스럭부스럭 들려주고 냄새를 맡겨주면서 맛있는 걸 제공해주면 기존의 고양이에 대해 나타난 것에 대한 또 상황을 이 새로운 고양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럼 계속 해주느냐? 그렇다. 이거는 무작위로 해주셔야 돼요. 무작위로. 이걸 계속 같은 패턴을 해주면은 이게 중독이 안 돼요. 이거 중독이거든요. 중독은 무작위로 해주셔야 돼. 해줬다가 안 해줬다가. 이걸 얘가 나타날 때마다 이걸 줬다가 안 줬다가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여기에 중독이 돼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줬을 때는 안정감을 가지죠. 또 안 주면은 불안하죠. 이렇게 안정감이 있다가 불안정감이 있다가 다시 안정감을 주면은 이 안정감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곱하기 몇 배가 돼요. 몇 배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줬다가 안정감을 가지죠. 안 줬다가 계속 안 줘요. 불안정감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줘버리면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누구한테? 이 아이한테. 아이쿠. 이렇게 되죠. 기존 고양이를 어떻게 본다고요? 이렇게 좋게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솔루션 3. 첫 번째, 새로운 고양이가 보는 자리에서 기존의 고양이에 간식을 먹여주세요. 새로운 고양이가 보는 자리에서 기존의 고양이에 간식을 먹여줍니다. 네. 이러면은 새로운 고양이는 그 모습을 안정감 있게 쳐다볼 겁니다.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설마 나를 공격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좀 안정감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기존의 고양이와 놀아주면서 새로운 고양이에게도 음식을 동시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새로운 고양이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저 고양이 놀고 있네? 나에게 다가오지 않겠네? 나를 공격하지 않겠네? 이렇게 안정감을 가지게 되죠. 네. 세 번째, 기존 고양이가 멀어지고 가까워지기를 반복해 주세요. 새로운 고양이 주변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어떻게 해요? 놀이기구로 유도하셔도 되고, 레저 포인트로 유도하셔도 되고, 뭐 간식이나 음식으로 유도하셔도 되죠. 그러면 새로운 고양이는 안정감을 가집니다. 왜냐면 멀어졌다가 다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멀어지기도 하고, 다가오기도 하고, 멀어지고 다가오는 게 별 문제가 안 되네. 다시 말해서 저 고양이가 나에게 다가오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네. 다가왔다가 또 멀어지네. 왔다 갔다 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행동을 단계별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반응 형성 기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참고로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하악질이 아니고 실제로 공격을 하고 털을 뽑고 이런 경우는 격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격리는 완전 격리가 있고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격리가 있고 그 반대로 불완전 격리가 있어요. 서로 볼 수 있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방묘문,
방묘창이라 그러더만요. 그걸 설치해서 서로 볼 수 있게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1, 2, 3 솔루션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시면은 빠르면은 뭐 이틀, 늦어도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면은 좋아지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보일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는 세나고 저는 박문철 교수였습니다.